북한 공작원 려남이 극비 접선한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 자, 일단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송금이 이재명에게 완전히 치명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화영이 대북 송금으로 1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은 이화영이 이제 이재명하고 같이 재판을 하다가 이재명이 빠져나가 버린 중단된 그것의 핵심은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느냐는 이야기죠. 처음에 검찰에서 보고를 했다. 그 이야기 했다가 막 이재명 쪽에서 막 몰아쳤죠. 그 부인인 백정아 씨까지 그 법정에서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막 고함 지르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거 내가 그 진술 거짓말 한 거야. 이재명에게 보고한 거 거짓말 한 거야. 왜? 나 회유당했어. 검찰청 가서 술 얻어먹고 몇 점 얻어먹고 나 회유당했어.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거기 회유당했으면 바보죠. 바보는 처벌을 안 하니까. 나 바보야. 나 회유당했어. 이렇게 해서 술 연어 파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바로 토요일 새벽에 그것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죠. 그렇게 술 연어 파티에 있었다고 이화영이 국회에서 정인 선서하고 정언한 거는 위정이다. 징역 4개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술 연어 파티가 없었다. 그러면 해요를 안 당했다. 해요를 안 당한 상태에서 이야기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가 진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은 주범이 다시 되는 겁니다.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 재판에서 이재명의 유죄가 거의 확실해져 버리는 그 상황입니다. 1심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에 앞장서고 있는 이건태 변호사죠.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나 이재명 쪽에서는 그거 1심, 2심에서 다 뒤집힐 거야. 이야기하는데 이 국민 참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은 2심에서 3심에서 잘 안 뒤집힙니다. 그냥 이제 2심을 급박하기 위해서 2심에서 뒤집힐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2심에서 안 뒤집힐 거라는 게 법조인들의 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자, 일단은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이화영 진술이 이재명이 지금 재판을 받다가 잠시 중단된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근거죠. 기소의 그 근거가 이화영의 진술입니다. 근데 그 이화영의 진술이 사실상 진실이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고 있죠. 그러면 그 기소 내용이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기소가. 그걸로 기소를 했으니까는. 그럼 이게 조작 기소라고 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공소 취소도 못할 뿐더러 물론 억지로 하면은 나중에 민심의 역풍을 맞아서 그거는 정권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이런 상황인데도 하면은. 그리고 어차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면은 언젠가는 재개가 되죠. 당장 될지 나중에 될지. 재개가 되면은 이재명의 유죄가 거의 확실해지는, 거의가 아니고 확실해지죠. 그러면은 이것은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니까 징역 10년 이상짜리.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멘붕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재판에도 이재명의 중단된 다른 재판이 재개되면은 거기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조작 기소가 아니라는 거죠. 대북 송금에서 봐. 검찰이 뭘 조작했어? 법원에서 인정을 했잖아. 법원이 그전에부터 인정을 했지만 이번에 또 인정을 했잖아. 그래서 이재명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또 이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거의 지금 멘붕 상태에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 행정처가 국민참여재판 현황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오늘 공교롭죠. 국민참여재판 그 결과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쪽으로 토요일날 나왔는데 이 국민참여재판이 잘못돼서 막 이렇게 막 좌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니 자기가 이화영이
자기가 법원에서 한번 연호파티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다가 배척이 됐죠. 대법원까지 다 배척이 됐죠. 그러니까는 판사에게 가서는 말해도 안 먹히겠다 싶으니까는 국민참여재판을 자기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유죄가 나오니까 또 국민참여재판 못 믿겠어. 거기 법률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이야.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그 국민참여재판은 유죄가 많아. 그러니까 나도 국민참여재판 개인에서 유죄받았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가 딱 이 시점에 국민참여재판 현황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사건 3,189건 가운데 무죄 선고 비율이 13.8%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형사 합의 1심 사건은 무죄율은 5.47%니까는 1심 사건에서 무죄율이 2배 이상 높다. 2배 이상 높다. 무죄율이 원래 2배 이상 높다. 그러니까 아마 이하영이 이런 거 보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유죄가 나와버린 거죠. 무죄가 높다고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무죄가 이렇게 2배 이상 높은데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무죄가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에게 이 대북송금 사건은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고 어쨌든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공소 취소를 하려고 박상용 검사를 그렇게 몰아치우고 징계한다고 이제 징계도 어려졌죠. 막 했는데 이게 이하영 술 연호 파티로부터 모든 걸 엮어 나갔는데 술 연호 파티가 없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딱 나오니까 당황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일전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 보도 내용부터 보여드리죠. 6월 8일 올해 6월 8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영훈이 누구냐? 제주도지사인데 이번에는 재선 못했죠. 일단 오영훈이 이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국회의원 2번인가 했고 국회의원 할 때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할 때 오영훈이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신복이죠. 측근이죠. 비서실장까지 했으니까. 대선 때 비서실장까지 했으니까. 자, 그 오영훈이 이제 6월 8일 날 일단 다른 기사도 잠시 보여드릴 겁니다. 6월 8일 날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의하면은 북한 리오남을 접촉을 했다. 신장 투석기 등 지원을 했다. 자, 북한 리오남. 자, 오영훈은 이재명의 비서실장. 북한 리오남이 누굽니까?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가 돈을 준 300만 달러. 돈을 준 그 북한 공작원 리오남.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보셨죠? 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북한 그러니까 마닐라 오카다 호텔에서 리오남을 어떻게 만났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김성태가 70만 달러, 그때 70만 달러 주고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 통해서 또 나머지 줘서 전체 방북비용 300만 달러, 스마트폰 사업비 500만 달러를 준 그 과정에서 등장했던 리오남인데, 자, 리오남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북한에 소나무 재선축 약하고 신장 투석기 등 1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냈는데 제주도가 그때 제주도지사고 그 보내기에 앞서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소나무 재선축 약하고 신장 투석기 1억 6천만 원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오남을 직접 만났다. 양측이 만나면 북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다. 오영훈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쨍구 호텔 북경 건국 반점에서 리오남 등 북측 인사 2명을 만났다. 이 자리는 제주지사 정책 고문이 같이 했고 제주도청 B국장도 했다. 자, 그래서 그때 리오남은 오영훈에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유럽 주재 참사관 리오남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 자, 그 기사까지는 그때 보여드렸죠. 자, 리오남이 일단 왜 중요하면은 이재명의 뒷목을 진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은 이하영이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거, 나 모르는 일이야. 나 쌍방울 하고 뭐 옛날에 네이사 입은 기억밖에 없어. 내가 그거를 왜 조폭 악질 고리대금업자 하고 내가 올려? 난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리오남하고 이하영하고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북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거다. 이 돈 주는 것이 방북을 위한 거다. 다 이야기가 됐고, 또 다른 영수증도 그때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그 시점에 경기도지사로서 나를 초청해달라고 이렇게 초청장도 보내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리오남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령 그 한마디만 해도 끝나죠. 그 리오남이 필리핀 마닐라 호텔에서 방용철한테 70만 달러 안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종석 국정원에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리오남은 다른 나라에 가 있었다. 그 필리핀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 있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리오남이 필리핀에 나타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법원에서는 리오남은 북한 공작원이라서 중국 여권을 7개, 8개씩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국정원이 어떻게 파악을 해? 근데 국정원은 막무가내로 필리핀에 리오남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리오남이 한마디만 딱 하면은, 그때 나 저기 중국 여권으로 거기 있었어. 한마디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리오남이 완전히 이재명의 뒷덜미를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리오남을 왜 이슬쯤에 만났을까? 극비리에 만났습니다. 자, 이것은 조선일보 6월 8일자 기사고, 오늘 서울신문이 조금 전에 단독으로 보낸 기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나온 겁니다. 공식 일정 단 70분 오영훈의 리호남 출장 미스터리. 다시 말씀드리면 오영훈은 제주지사이기 이전에 물론 제주지사니까 제주도에서 리호남 통해서 또 북한에 신장 초측기 보내고 소나무 재선충 약도 보내고 했지만은 왜 오영훈일까?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이기 때문이죠. 자, 이 내용은 뭐냐? 공식 일정 단 70분 오영훈 리호남 출장 미스터리.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월에 이 중국 베이징 출장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오남을 만났으나 이제부터 미스터리한 일이 나옵니다. 출장 계획서, 귀국 보고서에는 접촉 기록이 빠졌다. 밀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밀행을 한 건 이제 언론이 취재를 한 겁니다. 그때 조선일보도 그렇고 서울신문이 그렇고. 이번에 이것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이제 서울신문이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리오남을 만났는데 이재명의 전 비서실장 오영훈이 2월달에 리오남 2월달이면은 그때 한창 그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건태가 앞장서서 전국에서 공소 취소 기자회견을 순회 기자회견을 연다. 그리고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친명계 의원 105명이 이 공소 취소 연 모임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해가지고 특검 띄운다. 그때 그 이야기가 막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리오남을 달래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2월에 중국 베이징 출장에서 리오남을 만났으나 출장 계획서하고 귀국 보고서는 접촉 기록을 빼버렸다. 그리고 당초 출장 계획서는 없던 사람 3명의 동행 사실도 드러났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 유튜브에 그때 출연을 했었죠. 그 대구시장 경선에 나갔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제주도청 평화외교과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 귀국 보고서에 보면은 오영훈 지사가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을 했는데 출장 목적은 중국 플랫폼 기업 및 국제기구 연계 문화교류 활성화 이런 거 하나 갖다 붙였는데 실제로 27일 오전 2월 27일 오전 베이징 젠코 호텔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리오남
비롯해서 북측 인사들을 약 30분간 면담을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공식 문서에 담지 않았다. 뭔가 비밀리에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따로 리오남을 가서 베이징 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리오남이 그 자리에서 북한 승인이 있기 전까지 물품 지원 사업 진행 과정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말라 요구를 했다. 그거 외부에 알리지 마. 우리끼리 하는 거야. 하면은 또 대북 그 제재 문제도 있고 골치 아프죠. 그리고 이게 뭐 북한 또 사정이 있겠죠. 자, 그리고 출장 계획서에는 오영훈 지사를 포함해서 제주도청 뭐 관광교류국장, 도시외교팀장, 실무자 이 그 4명이 580만 원을 썼다고 기재가 됐는데 귀국 보고서에는 여기에 3명이 추가로 등장을 합니다. 제주도 경제고문, 대북 관련 단체 관계자. 그러니까 대북 단체 관련 관계자들이 갈 때는 그냥 뭐 명단에도 없이 갔는데 올 때는 같이 이제 왔다. 이거 뭔가 지금 미스터리, 그래서 제목을 미스터리하다고 뽑은 겁니다. 그래서 최은석 의원은 이렇게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지난 2월은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 움직임이 본격화되던 시점이다. 그런 시기에 오 지사가 리오남을 만난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출장 계획서와 귀국 보고서를 보면 이것이 은폐해버리려는 그런 흔적이 더 짙어지고 있다. 모든 접촉 경위와 대화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자, 오영훈은 서울신문에 대고 대북 송금 관련 논의한 사실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 인사를 만나는 것은 통일부에 보고가 됐다. 통일부는 정동영한테 뭐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죠. 정동영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논의한 사실이 없다. 근데 왜 하필 북한의 파트너가 리오남입니까? 왜 리오남? 그래서 이게 오영훈의 그 이력이 민주당 국회의원 했고 원내대변인 됐고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장을 한 인물이 하필이면 그 시점에 대북 송금 공소 취소를 하려는 그 기초를 닦던 그 시점에 그 대북 송금 사건 북한에서 완전히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말 한마디면은 이재명의 거짓말에 다 들통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비밀리에 만났어. 공식 일정 단 70분 안에 이제 30분 비밀리에 만나서 면담을 해서 이게 뭐 재선충 약이나 뭐 이런 것만 하려고 제주도지사가 베이징까지 갔고 그리고 하필이면은 리오남이 왔는가? 대북 송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가? 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리스크는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